장이 열리는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인삼입니다. 금산이 참 고향이지, 맞지? 다른 데는 친정으로 오는 거예요. 씨를 여기서 가져갔으니까. 장날이면 금산 인삼시장은 이른 새벽부터 운전성시를 이룹니다. 전국 인삼의 80%가 유통되는 이곳에서 한 뿌리라도 더 좋은 인삼을 얻기 위해서죠. 금산시장은 원래 국제시장이고 금산서 형성되는 것이 인삼은 좋으나 나쁘나 금산을 와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삼입니다. 저기 그냥 500원 빼서 하려면 저기 비싸 500원 빼세요. 이거 아니에요. 똑같아. 이거 32,000원 나왔다. 이거 22,000원. 안 돼. 이거 저기 앉아. 3,000원 더 싸.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인삼들은 금산에 와서야 제 주인을 만나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금산에 인삼시장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오랜 역사와 전통입니다. 자가용이 없던 시절 버스까지 대절해 새벽잠까지 설치며 인삼을 찾아온 사람들. 금산의 인삼이 이토록 사랑받는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소백산의 기운을 품은 경상북도 풍기. 남쪽에서 인삼 재배의 첫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한국 인삼이 개성에서 시작됐다는 걸 생각하면 풍기는 참 멀리도 내려온 건데요. 주세붕이 처음 씨앗을 가져다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먼 곳까지 인삼이 내려온 더 큰 이유는 한국 전쟁을 피해 내려온 피난민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예전부터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 많으면 이북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풍기가 이북 사람이 거의 예전에는 3분의 2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방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여기가 최초로 정감록에서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난 곳이고 피난처예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인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간 것입니다. 이게. 고려 인삼의 종주지란 개성의 명성은 다시 풍기에서 이어졌습니다. 풍기에 인삼을 심기 시작한 이북 피난민들은 경작의 규모를 점점 넓혀갔고 풍기하면 인삼이란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인삼은 한 지역에만 정착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작 재배할 경우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인삼은 한 번 재배한 경작지를 버리고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점점 아래로 이동해 갑니다. 인삼을 재배하는 그 최적지인 것은 분명하나 지금은 저 고창이나 영광 아니면 저 충북 음성 같은 데가 여기보다도 월등히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는 그 한 28농가 전체가 그 소규모로 이게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개성에서 시작된 인삼 재배는 한국 전쟁 그리고 연작 장애라는 여러 이유들로 남쪽 경작지를 넓혀갔는데요. 현재 인삼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남 지역에서도 중간에 위치한 충청남도 금산. 풍기와 인접해 새로운 경작지를 넓혀가던 초반, 일찌감치 인삼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경작지만 바꿔주면 인삼 재배가 쉽게 이루어지냐는 건데요. 사실 누구나 재배할 수 있다면 오랜 세월 그리 귀한 대접을 받진 못했을 겁니다. 금산에 인삼이 정착한 이유가 경작지 때문만은 아니란 얘기죠. 그 인삼 자체를 제가 직접 재배를 하고 기르고 하지만은 하나하나를 기르면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재배거든요. 이게 쉬운 재배는 아니에요. 한 해를 키워가면서 죽 하나가 죽으면은 성장이 멈춰버리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인삼이. 그 하나하나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찾아다니면서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산을 비롯해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인삼만큼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작물은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만큼 재배가 어려운 작물인데요. 금산은 인삼 재배 기술을 터득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산 사람이 인삼밭을 경작하면 수확할 때도 항상 금산 사람을 쓸 만큼 재배부터 수확까지 그야말로 금산은 인삼 전문가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유통망이 형성되고 그 명성을 떨칩니다. 금산 분들은 오셔갖고 그래도 여기에 이 주민들한테 많은 보탬이 됐었죠. 왜냐하면은 이 모든 인삼을 우리가 못 팔을 적에 그 사람들이 와서 모든 것을 싹 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해 준 분들이 바로 금산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 좋은 분들이죠. 그래도. 한국전쟁으로 개성이 가로막히면서 금산은 새로운 인삼 중심지로 급부상합니다. 50년대 인삼 재배가 시작될 무렵만 해도 노천에서 인삼을 판매하다가 60년대 이후 제법 골격을 갖추면서 정기적인 인삼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인삼 시장은 점점 그 규모를 넓혀갔고 현재 금산은 국내 최대 인삼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금산을 중심으로 한 유통망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뿐 아니라 인삼까지도 이곳 금산으로 모여든 것이죠. 묵을 집자 흩어진 인삼을 집산지라고 하는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벌이 꿀을 물어도 어떻게 전국 각지에 있는 인삼을 금산에 모아들여서 경매시장을, 한마디로 해서 경매시장을 상인들이 줘서 비호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성시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이 거기다 뜯어먹으려고 하냐, 많이 뜯어먹으려고. 수수료 100원, 200원 외에는, 판매 중개 수수료 외에는 사가는 사람한테 거기다 내가 사줬으니까 몇 번 더 달라, 몇 번 더 달라, 이런 추접증한 짓을 절대 안 해. 그러기 때문에 금산이 집산지가 되는 거고, 10억어치, 20억어치를 가져도 하루 싹 다 매매돼. 싹 다. 전국의 인삼이 모여들고 또다시 전국으로 인삼이 나가는 금산. 장이 서는 날이면 금산은 인삼과 그 인삼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인삼이 만들어낸 사람 사는 풍경입니다. 금산이 인삼으로 유명한 건 가장 많이 재배해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인삼이 재배되는 요즘 꼭 금산이 인삼 재배량을 늘릴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인삼이 금산에 와서야 제 값어치가 매겨진다는 데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꼬박꼬박 오고 있습니다. 한 5년째 꾸준히 안 빠지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행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에도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삼을 어떻게 먹을까를 생각하면 우린 흔히 삼계탕을 떠올리게 되죠. 삼계탕은 문자 그대로 달게다,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어 끓여낸 음식입니다. 지금은 값비싼 약재가 아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인삼은 매우 귀했는데요. 함부로 음식에 넣어 먹을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삼계탕을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된 건 최근의 일입니다. 인삼 경작지가 늘어나고 더불어 인삼 재배량도 늘게 되면서 이전보다 손쉽게 인삼을 구할 수 있게 되어서입니다. 그 사이 우리네 생활 수준도 높아져 건강을 생각한 음식을 찾게 되고 심지어 생산지로 식도락 여행도 잦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삼계탕 뭐 다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인삼약초 시장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가격도 더 저렴하고 더 신선하고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제 만들으니까 그래서 좀 더 손님들이 더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인삼을 구하기 쉬운 금산에선 인삼을 활용한 아이디어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인삼 튀김인데요. 인삼 고장에서 인삼 맛은 보고 가야 하는데 그냥 먹기엔 쌉쌀하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인삼 튀김입니다. 인삼을 늘 접하는 금산이기에 가능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금산 사람들은 튀겨 먹고 막 무쳐 먹고 졸여 먹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 아이들을 내서 이렇게 거리에서 할지는 몰랐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나 잡수 보시게 하냐라고 애기 아빠가 그냥 농사쌈으로 한 뿌리 이게 내 집이고 한 뿌리 1,000원 이렇게 아이들을 내가지고 어른이고 애들이고 그냥 아무나 먹게끔 만들어놨지. 그래서 인기 종목이 됐어요. 아무나 잡수. 외국인 분들도 오시면 그냥 부담 없이 하나서 잡수고 가시고. 인삼을 활용한 일상의 음식들은 인삼 시장을 찾는 사람들을 더 오래도록 머물게 합니다. 인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인심도 내어주기 때문이죠. 여보 인삼 맛있지? 맛있게 드셔요. 인삼은 예나 지금이나 그 모습만 달라질 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금산 인삼의 전설을 간직한 진학산 자락. 화창한 봄날 농가 마당엔 유채꽃이 흐드러집니다. 인삼튀김을 접하고 보니 금산의 가정에선 보통 인삼을 어떻게 요리해 먹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이고 배고파. 밥 줘. 금산의 한 가정집 주방입니다. 식사 준비하는 모습을 들여다봤는데요. 특별한 요리가 아닌데도 인삼을 넣습니다. 마치 된장찌개에 두부를 썰어 넣듯 말이죠.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부부가 텃밭으로 찬거리를 수확하러 나가봅니다. 인삼은 툭툭 채를 썰어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들과 곁들이거나 고기를 삶을 때 자주 활용한다는데요. 제철에 수확해 꿀에 재워둔 인삼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즉석으로 요리를 합니다. 어머니 얼른 오세요. 그래요. 식사 시간이면 인삼이 곁들여진 음식이 한두 가지쯤 상위에 올라온다는 금산의 가정집. 인삼의 집산지에 산다는 이점이 바로 이런 건가 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인삼을 일상에 그냥 채소처럼 먹어요. 우리들 농사 져서 채소 먹잖아요. 그렇게 인삼 농사 져서
그렇게 두고 채소처럼 늘상 먹어요. 예, 음식에도 넣어서 먹고 차로도 해서 먹고 뭐 여름 되면 닭에다 넣어서도 해서 먹고 인삼 수시로 먹지요. 그냥. 농사지은 쌀과 채소를 먹듯 인삼을 먹는다는 금산 사람들. 최소한 금산의 가정에서 인삼 요리는 특별한 요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왠지 더 건강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인삼을 활용하는 소소한 아이디어들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삼이 우리네 일상에 녹아들 2001년 뜻밖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요. 최고의 수출품이던 인삼이 사양산업의 기로에 섰다는 겁니다. 힘들죠. 요즘에는 이제 노령화 시대라 젊은 사람들 없고 이제 부부들이 우리 식구끼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농사 지키는. 그러나 또 농업을 인삼을 하는 그 자부심으로 어떡합니까? 그래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인농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인삼 재배는 단순히 인농현상으로 그 원인을 돌리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인삼을 비롯한 담배, 소금 등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던 전매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자유경쟁 체제에 따라 경작한 만큼 생산하고 생산한 만큼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는 사이클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던 시절입니다. 인삼 생산자들에 대한 철저한 지배와 규제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는 사이 하나둘씩 농민들은 경작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배나 판매,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었으니까요. 인삼의 인기와 가치가 최고를 달리던 그때 인삼 산업의 성장은 멈춘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모고대는 97년도 이제 자유화 됐어. 홍삼이 자유화,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자유화 됐지만 먹지도 못하게, 구경도 못하게, 또 농사져서 계약 재배를 하게, 모진 못된 짓을 참 많이 한 거예요. 얘기하면 말이야, 요순 세계가 아니라, 요순 세계가 아니라 그냥 까막밤 시대였지, 까막밤 시대. 농민들의 끊임없는 항의로 뒤늦게 홍삼 자율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동안의 배고픔을 채우기에도 벅찼습니다. 전매청 시대가 끝났다 해서 하루아침에 월등한 성장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시기에 과거에 정부 출연연구소인 한국 인삼연초연구원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KTNG라는 회사의 부설연구소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사실 기초나 어떤 응용 연구는 거의 이제 사라지고 주로 이제 제품 개발 이런 쪽으로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비로소 연구해야 할 어떤 가치라든가 그런 어떤 업적이 뭔가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삼의 가치가 최고를 달리던 시절이 궁금해 다시 품기를 찾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삼을 경작하는 분들의 이게 이제 법규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인삼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게 법규를 인삼 경작자 심득이라고 이렇게 이제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어디에 이게 이 책의 발행처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전매국. 본격적인 인삼 연구가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겁니다.
300년 한약 산업의 발달을 자랑하는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는 지금까지도 인삼을 비롯한 한약재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국립도야마대학의 화학의학 종합연구소. 일제강점기 전매청 시절 고려 인삼을 연구했던 요코자와 교수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인삼 연구를 꾸준히 하며 한국 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연구에 대해 묻자 아픈 우리의 과거를 조심스레 꺼내 보입니다. 70年代、80年代における韓国の薬用人参の研究、いろいろと拝見しておりますとですね、例えば血糖が下がりました、血圧が下がりました、それで終わりますね。それではやはり我々研究者としては困るんであって、なぜ血糖が下がるのか、血圧が下がるのか、そういうことをやはり作用基準ですね、それをはっきりとやはり明らかにしてほしいと思っておりました。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 지금까지 우리의 인삼 약용 연구 수준에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삼을 최고라 인정한 일본에서 우리 인삼에 대한 연구를 세대를 거듭해가며 꾸준히 이어간다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금산군이 세계 인삼 경쟁에서 스스로의 성장 발판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금산 국제인삼 약초연구소. 인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하는 기업체가 단골 손님처럼 드나드는 곳입니다. 금산에 둥지를 튼 기업들이 인삼 전문 연구소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인삼을 주원료로 하는 기업들은 그 성분 평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자체적인 연구와 노력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의 유대 관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품이 완성되면 출시되기 전 연구소를 통해 성분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삼의 사포닌, 진세노사이드입니다. 사실 사포닌이 함유된 식물은 흔합니다. 하지만 인삼의 사포닌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포닌이 다 좋은 건 아닌데요. 인삼을 제외한 사포닌 함유 식물들에는 그 사포닌 성분에 독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익히거나 물에 담그거나 삶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데요. 인삼의 사포닌만은 예외로 독성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포닌 함유 식물들 중에서도 유독 인삼이 사랑받아온 까닭이죠. 진세노사이드는 그 일반적으로 있는 그 사포닌들 중에서 인삼에서 가지고 있는 특이한 사포닌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는 알비온, 알지온, 알지3, RA, RE 등이 있고 학계에 보고된 바로는 한 30여 가지가 현재 보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검출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24가지 정도로 지금. 인삼의 사포닌, 즉 진세노사이드는 잎, 껍질, 그리고 잔뿌리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삼을 무기로 세계를 정복한 의약품 업체 스위스의 파마톤사. 전 세계 100여국을 상대로 수출하는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삼 한 뿔이 나지 않는 스위스에서 어떻게 파마톤사가 성공을 거뒀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표준화하고 의약품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에도 파마톤에 도전하는 당찬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몇 밀리그램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부가가치가 크면서 이제 제도적인 게 막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업체가 그 의약계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은 거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중소기업이 작은 업체들이 이제 의약계에 들어가려면은 상당히 이제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인삼 관련 제품이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길은 쉽지 않습니다. 소량으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고순도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어려운 대신 부가가치가 높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할 때 좋아지는 건강보조식품과는 그 효과와 신뢰도 면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홍삼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인데요. 아직까지는 단순 가공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홍삼 자율화와 더불어 인삼을 주원료로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홍삼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가격 경쟁력만 높일 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렵습니다. 제품 자체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인데요. 그 시장은 널려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 원료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은 좋지만 시장이 급팽창됨으로 인해서 원료의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 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삼 제품을 필요로 하는 시장은 넓습니다. 어쩌면 시장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원료 공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때 중국의 저가 인삼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 한국 인삼이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상품의 필요성이 또 한 번 절실한 대목입니다. 인삼은 뿌리삼으로 대접받던 시절과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요즘 한국 인삼 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급부상한 곳입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베트남 자체에서의 소비도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인삼 좀 먹는다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요. 건강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전 세계적인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Khách hàng đến với công ty chúng tôi thì gồm rất nhiều lứa tuổi, trong đó có đặc biệt là sản phẩm bên công ty chúng tôi là sự lựa chọn cho những người tầm lớp tuổi trung niên, khoảng từ 40 trở lên, sử dụng rất là nhiều. 베트남 구도심의 중심가 마이항내 거리입니다. 낡고 허물어진 구도심 한복판에 신식으로 단장한 인삼 매장이 눈에 띕니다. 바깥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데요. 한국의 인삼 제품을 판매하는 이 매장은 연령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홍삼 사탕을 넣어주는 인심까지도 한국적 마케팅을 따릅니다. 인삼 제품의 인기는 베트남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홍삼 농축액을 물에 타 마시는 모습이 왠지 익숙합니다. Và trong một năm tôi sử dụng cao hồng sâm thì thấy sức khỏe rất là tốt
và gan thận cũng rất là khỏe. Thế và coi như là tiếp tục tôi vẫn tiếp tục sử dụng cao hồng sâm mà hàng ngày để cho nó đảm bảo sức khỏe.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요즘, 손쉽게 자주 섭취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을 선호합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이 흔히 눈에 띌 정도로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인삼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인데요. 韩国人参质量好，品质可靠，非常受大家欢迎。上一次我儿子都买回去不少。 중국산 인삼은 가격은 저렴한데 비해 품질 면에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인삼이 넘쳐나는 중국에서 역으로 한국산 인삼을 사가는 이유인데요. 인삼에 대한 중국인의 욕망은 제주도 관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삼을 생산한 국가는 캐나다였는데요. 현재 생산량이나 소비량 면에서 세계 인삼 시장의 판도를 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명소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또 하나 유명한 건 세계 최대 인삼 경작지란 건데요. 물론 지금도 대규모 인삼밭을 경작합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대부분 인삼 경작지의 소유주가 중국인이란 겁니다. 캐나다산 인삼은 품질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이 진출한 인삼 시장은 중국이든 캐나다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因为中国的人参很好，所以说很多人都喜欢食用人参，它可以保养身体，对身体有好处。而且人参在中国，特别老年人、中年人都非常喜欢做饭的时候用，平时的时候也会用它来滋补身体，对身体是很有好处的。 캐나다 토론토의 중심가. 토론토 내 한국 대형마트는 한국 인삼을 사려는 관광객과 소비자들이 즐겨 찾습니다. 마트 내 별도의 인삼 매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50불이고요. 네. 요거는 한국에서 들어온 건데 요건 6년근이에요. 요거는 지금 절편 종류예요. 요거는 허니드 절편이라 그래갖고 그 꿀로 잰 그러니까 슬라이스드 한 거거든요. 요것도 홍삼이니까 홍삼이 굉장히 인삼보다 훨씬 좋잖아요. 아, 캐나다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좋겠네요. 이거 뭐. 예, 한국 거니까. 제품 형태에 따라 관심의 정도도 다릅니다. 절편하고요. 티 하나만 사셨죠? 근데 주로 이제 막연하게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한국 인삼이 세계적으로 제일 좋다고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요. 또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다 찾아보시고 오신 분들은 그 토양에 따라 갖고 사포닌이나 이런 성분들이 이제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 다른 거에 대한 게 어떠냐 해서. 금산 인삼 약초 시험장에서는 사포닌 성분이 특출난 인삼 종자를 개발하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결국 경쟁력은 인삼의 품질에 달린 것인데요. 최고의 인삼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만만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은 품종을 개발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게 금선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금선의 특징은 다른 그 품종에 비해서 출하기가 약 일주일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키가 약 한 5cm 정도 더 길고요. 그리고 이 뿌리의 체형이 수삼으로 판매하던 홍삼으로 제조하던 그 적합한 그런 체형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다른 품종에 비해서 적변이 뿌리가 빨갛게 되는 그런 적변이라든가 뿌리 썩은 병이 상당히 강한 그런 품종입니다. 뿌리가 썩는 금부병은 인삼 재배의 가장 큰 적입니다. 몇 해 동안 애써 키운 인삼 농사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곤 하는데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라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래종은 숙성 상태가 들쑥날쑥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정성을 들여도 그 결과는 천차만별인데요. 하지만 신품종은 숙성이 균일합니다. 균일한 숙성 상태는 원료삼으로 사용하기에 유리한 조건인데요. 한마디로 경쟁력 있는 상품 가치를 지닌 우수종자입니다. 제일 먼저 이 종자가 확보돼야만이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재배 주산지가 바뀌지 않고 또 농가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재배 기술이 개발해서 농가가 접목이 된다면 재배지가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품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풍기의 인삼 다단 재배 하우스입니다. 풍기에서도 인삼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요. 인삼 재배의 최대 난관인 연작 피해 극복이 그 과제입니다. 한 번 인삼을 재배한 땅은 수년간 그 기운을 다 빼앗겨 연작할 경우 대부분 실패를 하고 마는데요. 인삼 다단 재배 시설은 바로 이런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묘삼이나 저고년생 인삼을 수확한 후 바로 증기살균 시스템을 이용해 재배하는 흙을 증기살균하는 것인데요. 생육에 알맞은 영양분만 더해지면 연작 재배가 가능합니다. 저희 그 다단 재배는 현재 인삼을 이식한 후에 농약과 그리고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웰빙의 인삼을 생산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시설에서는 묘삼 생산부터 또 채소형 인삼 그리고 홍삼용으로 사용되는 그 고년근, 5년근, 6년근 인삼을 동시에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인삼 산업은 재배나 가공 기술의 발전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를 몇백 년 이상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차세대의 먹거리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는데요. 과거에는 지자체 간에는 연구 교류가 없었고 중앙농촌진흥청과 지자체 간의 연구는 활발했었지만은 앞으로는 지자체 간의 그 연구 교류가 활발해져 가지고 중국 연구라든가 이런 걸 좀 피하면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금산 인삼의 발전과 연구를 위한 기대 유망주 금산 국제인삼 약초연구소. 발효 연구가 한창인데요. 인삼 발효 시 생성되는 미생물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이 인삼을 흡수하는 데 있어 발효 제품은 보다 효율이 높은데요. 발효 과정은 인삼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발효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바로 얼굴에 바른다거나 바로 이제 먹었을 경우에 소화 흡수가 되기 힘든 여러 가지 복잡한 학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미생물의 힘을 빌려 가지고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이라든지 효소에 의해서 그 복잡한 구조가 단순해지면서
소화 흡수율이 정지되는 구조 쪽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이제 발효를 이용해서 도출을 시켜서 그 소재가 많이 들어있으면 들어있을수록 화장품을 이제 피부에 발랐을 경우에 흡수율이라든지 먹었을 경우에 소화 흡수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지금 여러 가지 과학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금산의 한 한방 화장품 제조회사. 인삼을 섭취하는 데 머물던 시장 판도를 확 바꾼 곳입니다. 인삼을 비롯한 30-40종의 약초를 개별 추출해 제품에 활용하는데요. 한약처럼 섞어서 끓인 후 제품 원료와 혼합합니다. 첨가되는 약초와 그 양은 다르지만 총 함량 33% 유지를 고수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참 금산 약초연구소와 신제형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인삼 효능 중에 향염 효과 그리고 발모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 인삼을 주성분으로 해서 지금 신제품 제형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한방 화장품 제조회사의 생산 공정을 보면 전 제품에 인삼을 넣습니다. 엄선된 인삼과 한약재를 자사만의 깨끗한 물로 정성껏 달여내는데요. 마치 한약을 다리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물론 인삼 유통의 집산지인 금산에 공장을 둔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보다 질 좋은 인삼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삼 한 뿌리를 약으로 먹던 시절에서 가공 형태의 건강보조식품으로 다시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발전해 왔듯이 말이죠. 인삼을 꼭 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먹는 약 또는 의약으로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인삼을 통해서 인삼과 한방 제품, 한방의 어떤 한약 성분이 들어있는 한약재를 통해서 같이 혼합을 해서 다른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면 인삼을 꼭 먹는 의약품에서 말고 다른 다양한 상품으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삼 산업의 발전에 있어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가장 한국적인 인삼을 가장 세계적인 명품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삼의 화려한 변신이 요구됩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한 과감한 도전 정신이 필요하죠. 인삼 시장의 주도권은 인삼 재배지가 얼마나 크냐가 아닌 인삼을 어떻게 제품화할 것이냐에 달렸으니까요. 앞으로 나아갈 인삼 산업의 미래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매력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연작 피해, 근부병, 인홍현상의 경제 침체까지 우리 인삼 산업은 수많은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무수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인삼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건 대대손손 물려줄 우리의 보물이라 여긴 인삼의 파수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산의 미래는 이 파수꾼들의 손에 달린 것이죠.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인 침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금산은 정말 인삼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 대를 이어왔잖아요. 쉽게 무너질 수도 없는 산업이고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이라는 걸 맞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의 발자취를 맞춰 간다면은 정말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후손까지도 이런 길을 잘만 저희가 닦아 나간다면은 앞으로 금산의 미래는 아마 더 큰 축복받은 그런 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선물이라 일컫는 인삼. 그 인삼을 온몸으로 품어 안은 축복받은 땅 금산. 땅이 안겨준 축복은 스스로 키워낸 자의 몫일 겁니다. 경작자나 제조사는 인삼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나 학계에는 아직 인삼에 미쳐 있는 사람이 적어서 그럼 많이 미쳐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삼은 여전히 10대 1등 상품입니다. 다만 기로에 서 있을 뿐입니다. 전매청 시절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에 홍삼에 치중한 제품 개발이 가져온 결과인데요. 인삼의 가치는 연수나 함량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인삼 산업이 육령을 홍삼 중심으로 너무나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또 그것만이 인삼의 가장 우수한 제품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백삼이나 태극삼이나 그 외의 삼은 별로 이렇게 평가자가 되는 그러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삼은 그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는 순간부터 인삼입니다. 홍삼의 수준이, 제품의 화려함이 인삼의 가치를 결정할 순 없는데요. 인삼 종주지로서, 우리나라 1등 상품의 생산지이자 유통지로서 금산의 인삼 산업은 재배 기술의 발전과 신제품 개발로 과감히 세계 시장을 향해 뻗어나가야 합니다. 베트남인들한테 효과만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계속 알려면 나중에 베트남 사람 모든 사람 다 한국 인삼 좋습니다.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팔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건강해요. 금산에서 나고 자라 천년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인삼. 그 인삼이 모여오고 다시 나가는 집산지 금산. 우리가 오랜 세월 인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인삼의 가치를 지켜온 금산의 노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인삼을 다시 지켜내는 건 우리가 얼만큼 진심으로 인삼에 빠질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